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 시간에는 칠판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절차로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어떤 제품 개발이나 카피를 하거나 할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문의를 해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그 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원료들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같이 사용하는가, 언제 이 원료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언제 이 원료를 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면 내가 어떤 창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존에 식당을 조그맣게 하다가 프랜차이즈로 넓게 또 멀리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하고 싶다라던가, 지점을 개설하고 싶다라던가, 이럴 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저희 원료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고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소스를 카피할 수 있느냐, 이런 제품을 개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 우선 그냥 막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상의를 좀 하시고 물건이나 어떤 제품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저희 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제 보내놓으시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확인이 좀 늦어져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기에 이제 이미 제품이 상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선 물건이나 제품을 보내시기 전에는 협의를 한번 해주시고 제품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개선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레시피를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 그 자문 서비스도 있고,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저희 채널이나 아니면 메일 또는 어떤 댓글, 이런 것들로 저희한테 비밀 댓글이나 이런 걸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이런 원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원료들을 먼저 준비하실 수 있게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자문비도 들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원료 받으신 걸로 지금 실험 방법 제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기초로 해서 간단한 실험들을 진행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배합비도 짜보고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 거냐면, 기존에 이제 어떤 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리고 저번 실험에서는 그 맛간장을 제조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맛간장 제조할 때 저희 연구원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험할 때 그 유리비커가 아니라 서스비커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사실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유리 비커에 실험을 했었거든요. 이 유리 비커는 사실 스틸러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잘 보이는데, 문제가 소스가 제조가 된 다음에 그걸 직접 섭취할 수도 있고 이 내용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마그네틱 바가 들어가 있다가 또 누군가가 실험을 하다가 섭취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물이 나온다던가 분리되거나 해서 섭취했을 때 이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꼭 저희 연구원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모니터링 해주시는 내용, 그리고 우리 시청하시는 고객님들이 모니터링 해주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계속 진행을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같이 개선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유리 비커를 저번 소스 제작할 때 그 스틸러에 돌리면서 마그네틱 바도 사용하고 이런 유리 비커를 사용했는데, 우선 유리 비커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소스나 이런 것들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리 비커를 사용했고, 가급적이면 이런 서스 재질의 비커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이 유리 비커랑 서스, 이것도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서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스테인리스 스틸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문
적인 그 옛날 말로 뭐 스테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해서 SS라고 하는 그 쇠 재질로 하는 게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스 스틸 유즈 스테인리스,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 있고 스틸 유즈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 같거든요. 근데 보통 이야기할 때 서스는 번호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뭐 서스 316, 304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본 서스 재질은 304짜리를 식품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게 크롬과 니켈의 합, 그리고 철을 얼마나 썼느냐의 합,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비커만 보더라도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 유리 재질, 그리고 서스 재질,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부분 우선 정정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 실험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냐, 그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 제품들 구성을 할 때 봅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제품들을 구성할 때 어떤 카피할 만한 대상이 딱 나타났을 때 어떤 작업부터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어떤 특정 제품이 나타났어요. 이 제품을 카피를 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제형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색을 보게 되고, 향을 보게 되고, 맛을 보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능성 원료를 같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형이라고 하면 액상 또는 분말,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색은 뭐 이게 분말 색소도 있고 액상 색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액상 색소나 분말 색소 이건 제형에 대한 부분과, 색은 이게 천연으로 갈 거냐 합성으로 갈 거냐,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되죠. 천연과 합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천연과 합성 중에 색의 어떤 강도나 이것들을 넣게 되죠. 색을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가 먼저 투여 여부, 이 두 가지가 먼저 결정이 돼야 되고요. 투여하는 색소의 성질, 천연이냐 합성이냐를 먼저 봐야 되고요. 이 타겟 제품의 색상을 우선 기본적으로 보고, 다른 원료들이 들어가서 다 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색소를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연이건 합성이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꼭 색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제형의 부분들 뿐만 아니라 마케팅 포인트가 위에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큰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게 마케팅이 영업일 수도 있고 마케팅일 수도 있고, 연구 쪽에서 어떤 핵심 소재를 다룬다 그러면 연구소 쪽에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엔 색소를 결정할 때 투여 여부를 결정하고, 이 마케팅 포인트에 맞게, 예를 들어서 천연 원료를 표방하는 어떤 특정 제품인데 합성 색소를 넣었다 그러면 나중에 마케팅할 때 좀 어려워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고, 그 다음이 향 부분. 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천연과 합성을 써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도 투여 여부는 마찬가지입니다. 투여 여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마케팅 포인트나 그 영업 포인트, 그리고 연구소에서 핵심 소재를 했던 것들이 이 원료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액상과 분말 형태는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이 맛소재 같은 경우에는 농축액, 원물, 이 두 가지가 보통 거의 좌우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 이제 보조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뭐 떫은 맛,
뭐 이런 식의 이제 맛이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원물을 쓸 수 있으면 원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런 어떤 원료들을 쓰실 때 식품 첨가물 원료가 상당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원료들이 상당수가 식품 첨가물이거나 합성 원료이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원물을 쓰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천연 상태의 물질을 또 천연 상태의 식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제조를 해서 유통을 하시길 권해드리는데, 불가피할 경우에 어떤 원료를 쓸 거냐, 얼마나 조금만 쓰고도 그 천연 원료의 맛을 살리고 건강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마케팅 포인트에서도 또 고객들한테도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을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천연 원료를 전 늘 권해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상적인 건 원물을 많이 쓰시고, 정말 원물로 커버가 안 되고 계절적인 요인의 어떤 비용, 이런 것들, 여러 요인들 때문에 천연 원료를 쓰기 힘들다, 그럴 때에는 첨가물 또는 농축액 이런 원료를 쓰게 되죠. 그래서 원물을 선택을 했는데 원물이 수급이 안 된다던가, 뭐 여름에 제조를 해야 될 때는 겨울에 원료를 수확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름에 써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냉동이라던가 냉장 또는 제품의 온도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제품에 손실이 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농축액을 제조를 하는 이유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유인데, 원물의 수급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원물의 수급이 되지만 가격이 너무 크게 급변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농축액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농축액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 농축액이다. 바나나 원물을 쓸 수 있지만 농축액 형태로 해서 가지고 있다가 바나나 농축액을 써서 뭐 바나나 우유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바나나 베이스의 어떤 소스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물의 형태를 농축액으로 보관하는 때에는 보통 원물에서 가까운, 원물이 생산지에서 생산되면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가공을 해서 빨리 농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농축액을 또는 농축물을 사오게 되죠. 그럼 보통 농축액 관련해서 질문 들어오시는 게 어떤 거냐면, 농축액이 맞나요? 농축과즙이 맞나요? 또는 농축과즙과 농축액의 차이는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농축과즙은 어떻게 보면 수분을 덜 날린 거죠. 원물을 그대로 쭉 짜서 그걸 보관한 것, 그건 보통 원액이라고 하는데, 이 원액에서 이제 조금씩 수분을 날리면 이제 농축과즙이 됩니다. 이 농축과즙에서 보통 과즙의 느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한 60브릭스, 70브릭스 올라간다, 그럼 이때는 농축액 개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물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원물 사용이 어려울 때는 농축과즙이나 농축액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어떤 제품이든 간에 가공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뭐 향이 날아간다던가, 색이 변한다던가, 또는 맛이 탄맛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단맛이 강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물을 농축액으로 가공했을 경우에는 맛의 손실이 있거나 맛의 변화가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복원해 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은 뭐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떫은 맛을 복원해 주고, 또는 쓴맛이 너무 올라오는 경우에는 쓴맛을 덮어서 복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맛을 좀 개선한다던가, 이럴 필요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단맛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탕이나 감미료나 이런 걸 쓰기도 하지만, 농축액으로 커버를 해서 사과 농축액이나 배 농축액을 써서 설탕이나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제품의 단맛을 올리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짠맛 같은 경우에도 소금을 쓸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많이 쓰시는 이제 함초라던가 아니면 다른 짠맛을 내는 소재를 넣고 소금 양을 줄인다던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 단맛, 짠맛은 나트륨이랑 그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원료들은 이제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맛만 올린다던가, 단맛은 가지되 칼로리나 GI 지수는 낮춘다던가, 이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신맛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색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 맛에 영향을 미치지만 색에서도 안토시아닌 계열이라던가
일부 특정 색소들은 산과 만나서 반응을 해가지고 색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던가 침출 또는 석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소재들일 경우에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도 조절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요. 신맛은 구연산이나 사과산 또 뭐 주석산 이런 산 소재를 많이 넣기도 하고요. 쓴맛 소재, 쓴맛은 필요해서 쓴맛을 투여하는 경우보다는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덮을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단맛으로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쓴맛을 덮는 경우도 있고, 감마사이클로덱스린이나 이런 것들은 홍삼이나 이런 한방 소재에서 쓴맛을 막기 위해서 감마사이클로덱스린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떫은 맛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러 넣는 경우는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마스킹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 기능성 원료 중에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비타민류, 영양 강화제라고 하죠. 영양 강화제라고도 하고, 이제 요즘 영양 분석을 해서 9대 영양소라든가 15대 영양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영양소를 구성을 할 때 이 기능성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제조해서 어떤 제품의 특성을 살린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험을 할 때 소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분말, 김치찌개 분말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보면 이런 원료들의 어떤 성질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강의를 들으시면 저희 실험 방송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들이 저희 원료 신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료 신문을 보시면 저희 제품이나 이제 원료 받아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받아보셨을 텐데, 이렇게 색, 향, 맛, 식감 제가 영상에도 한번 요약본을 올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F로 되어 있는 파일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색소 성분들, 어떤 색소들이 있고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되고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향 소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 이름만 써놨는데, 이 향 소재들은 보통 액상과 분말, 그리고 합성과 천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 그리고 맛 소재들, 그 맛 소재 중에서도 농축액 소재, 그리고 감미료 소재,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개선 원료들, 산도 조절이라든가 산화 방지라든가 품질 개량이라든가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원료들에 대해서 종류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우선 저 원료 신문 하나만 가지고 보셔도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틀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카피하고 싶은 제품이라던가 실험하고 싶은 제품이 있다, 그리고 이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서 저에게 주시면 이걸 공개해도 좋으니까 어떤 식으로 카피하면 좋을지 내 것 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공개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한 실험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그럴 때 어떤 원료들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 추천을 드리고, 그 원료들에서 다음 방송에 피드백을 받고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를 또 설명드리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짧게 우리가 이제까지 실험해온 것들의 틀이 어땠었나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실험을 간단하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직접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 특정 제품을 카피하거나 어떤 특정 제품을 개발한다고 할 때 제형, 액상인지 분말인지가 우선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색이나 향, 맛, 식감, 기능성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색이나 향, 농축액은 그 제품의 그 제형도 중요하지만 색이나 향은 특히 합성이냐 아니면 천연이냐도 중요하다. 그리고 투여할지 말지 여부는 이 제품을 기획한 마케팅이나 영업부서 또는 연구소에서 세운 정책에 따라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라벨 사항에 적을 때에도
이 제품의 마케팅 포인트 또는 고객님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는 꼭 확인을 하시고 들어갈 원료들을 선택해서 미리 준비된 원료 중에서 아닌 원료들은 빼야 됩니다. 보존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긴 하네요. 보존료. 그리고 맛 소재는 원물을 쓰면 좋지만 원물이 커버가 안 된다 그러면 농축액을 쓰거나 농축액으로 복원이 안 된 것들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거나 마스킹을 해서 제품을 개선한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로는 비타민이나 영양소 원료들이 쓰이는데 이 원료들도 합성 또는 천연 이렇게 원료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소량 들어가는 원료들이 많아요. 비타민 원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미 어떤 뭐 9대인지 15대인지에 따라서 영양소 또는 미네랄을 믹스해 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미네랄 믹스라고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일정량을 넣으면 제품에서 나와야 되는 영양소가 쫙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성인이 일 권장 섭취량으로 되어 있는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거나 어떤 마케팅에 활용을 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넣으실 수 있도록 미네랄을 믹스해 놓은 제품들이 또 있습니다. 보존료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설명을 아까 못 드렸습니다. 보존료 같은 경우에는 천연 보존료와 합성 보존료로 또 나뉘고요. 천연 보존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살균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보존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마케팅 포인트를 삼으실 때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순서대로 이 제품을 카피하거나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했을 때 그 제품의 제형을 먼저 살피고 그 제형에 맞게 어떤 원료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마케팅 포인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저희 원료들 중에 어떤 원료를 쓰시면서 비교를 해 나가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제품을 의뢰하고 싶다, 공개적으로라도 같이 협의하고 설명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 계시면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톡 채널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전화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험을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상대의 원료 법칙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제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제품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원료 소스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